네, 안녕하십니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연구원 타이밍 헌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설 연휴 동안 좀 잘 쉬셨습니까? 저는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연휴가 워낙 길었어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푹 쉬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타이밍 헌터의 관심 테마, 관심 종목들 좀 봐야 하는데,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제 설 연휴 전에도 설 연휴 후에도 주식시장이 아주 좋았죠. 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고 빅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상황들이 좀 변동성이 살짝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하루는 개파락을 하고, 뭐 어느 정도 말아 올리긴 했지만, 한번 이제 주식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다시 봐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중간에 약간의 이제 횡보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고, 2월 26일 목요일 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날 왜 상승을 많이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27일 날 개파락을 하면서 시장이 시작되었는데, 또 왜 떨어져서 시작했을까요? 네,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26일은 좋았는데 27일은 왜 안 좋았을까요? 네, 이제 미국 시장과 이제 한국 시장이 이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생각하는 그 차이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치가 61선 밑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이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역대급 강한 시장, 역대급으로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반응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우리 코스피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됐었던 2월 26일 날의 설명을 살짝 해보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좋았습니다. 네, 컨센보다 더 높게 측정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시장이 좋았던 우리 한국 시장은 좋게 반영이 됐고, 하지만 나스닥에서는 실망스러운 표현을 한 거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컨센보다도 실적이 더 좋았어요. 하지만 약간 더 좋았어요. 약간 더 상회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는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실망스럽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아주 큰 하락폭으로 약 5% 이상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시총 세계 1위 기업인데, 투자자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이제 세계 1위, 시총 1위 종목인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가 컨센보다 약간 상회하는 모습으로 발표됐다? 이게 실망스럽다 이거죠. 그게 엔비디아의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엔비디아에 반영이 되고 저희 한국 시장도 2월 27일 금요일 날 개파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어느 정도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날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목요일이고요. 이때가 이제 금요일인데, 목요일은 뭐 아까 봤다시피 아주 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좋게 끝났었는데 개파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올라가다가 다시 급하게 하락을 크게 했었죠. 이제 조정이 오나 보다, 아무래도 조정이 오나 보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한 11시 좀 넘으니까 다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한번 종목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고, 일단 2월 26일 날 먼저 차트를 보자면 정말 강했죠. 네, 7%를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이 차트는 정규장 기준이에요. 네, 정규장 기준이고, 애프터장에서는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애프터장에는 거의 한 10%까지 상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좀 꺾이나 싶었는데, 이날 바로 크게 말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상태로 마무리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목요일날 같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날 마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경쟁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 시가가 마이너스 4.46%에서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보다는 많이 올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도를 했었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내려와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월요일에는 어떻게 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반도체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한미 반도체죠. 네, 지금은 한미 반도체를 같이 주목하면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2월 26일 날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 정도의 상승률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 날에도 2월 27일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지 못했는데도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만 있었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하는데도 한미반도체는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현재 재료가 좀 기대감이 있죠. TC 본더, 삼성전자의 HBM4에 TC 본더를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글을 좀 써놨습니다. 금요일날 2월 27일 금요일 거에 이제 써놨기 때문에 한번 그때 글을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제가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와서 제가 지금 그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월 27일 날 마지막 날까지 이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현대차. 네, 현대차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는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네, 2월 26일 날 신고가를 경신하고 2월 27일 날 추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고가 기준 12.81%가 상승을 했죠. 네. 현대차는 작년 이제 피지컬 AI 선언을 하고 이후서부터 크게 상승을 이어오다가 1월 올해 1월부터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 이후에 아주 건강한 조정 이후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춤하는 이 와중에도 2월 27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도 2조 7천억이 터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월 26일 날 삼성전자도 종배를 했었고, 2월 26일 날 이 종목도 종배를 했었고 수익을 잘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미 반도체도 2월 26일 목요일날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종가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종가 베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종가 베팅을 종목 선정이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고, 따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오프라인 때 만나셔가지고 좀 궁금하다, 나는 종가 베팅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저를 붙잡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벤트로 이제 타이밍 헌터 1대1 PT 개념으로 이렇게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한번 이렇게 배우러 와보셔도 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삼성 SDI. 네,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는 리튬 메탈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존 배터리 중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차세대 배터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이제 말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말했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이제 붐이 불고 있는데, 이 피지컬 AI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많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피지컬 AI의 기술력에 비해서 2차 전지는 발전 속도가 지금 너무나도 더디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2차 전지의 이 발전이 어떻게 발전될지 그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잘 지켜보시다 보면 분명 매매에 있어서 또는 투자에 있어서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이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쉬운 종목들을 좀 설명을 하자면, 최근 이제 제가 미래에셋증권과 이제 하나솔루션을 좀 눌림 매매 타점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도 워낙 좋기도 하고 워낙 이제 종목들이 강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려오진 않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늘려가지고 좀 더 이렇게 떨어지길 바랬었는데, 한 이 정도 오면 이제 한번 좀 분할 매수를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정고점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그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정고점에서 눌림 받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나셨겠네요. 네. 저는 이 매매는
일단 안 하고 있어서 좀 더 확률이 높은 이쪽 부근에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 현재 그대로 좀 올라가 버려 가지고 이후에 내려오더라도 매매를 좀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좀 부담이 있는 제 관심 종목에서는 좀 삭제된 종목입니다. 네. 뭐 이후에 추세를 타고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면 그때는 다시 좀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증권도 2월 24일까지 잘 내려오다가 잘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신고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이제 2월 27일 날 신고가 저항선에 부딪히고 좀 내려온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아무튼 이 상태로는 내려와도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2월 24일 날 이대로 쭉 미끄러지면서 내려왔어야지 저는 이제 눌림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타이밍 헌터의 주간 관심 테마, 주간 관심 종목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현재 모든 사람들이 너무 상승만 하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은 많이 났는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많이 상승하니까 또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급락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그 포지션마다의 걱정이 있을 텐데, 우리 모두 상승 이후에 조정이 왔을 때,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익을 잘 지키고 싶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응 꼭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타이밍 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